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죠. 오늘은 다양한 테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엔터 쪽,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여전히 싸고 저평가 공간인 구간을 겪고 있는 조선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흐름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그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하다가 코스피는 지금 낙폭 조금 키운 상황이죠. 0.7%대 하락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주 흐름 보시면 지금 낙폭 줄이는 듯 싶다가 다시 지금 일중 저점을 향해서 오늘에서 가장 낙폭이 큰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660포인트까지 지금 지수가 벌어졌는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이 지지를 잘 못해주는 모습인데 이제 엔비디아발 충격이 어디까지 갈지 이번 주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플러스권의 자리를 잡았는데 875포인트가 일종 고점이고 오후장 들어서 가장 탄력 있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중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테마 흐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봄은 지금부터 이제 슬슬 날씨가 지난주보다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을 처음으로 받아가는 섹터가 엔터주가 될까요? 일단 그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월부터 이 기획사의 그룹들이 활동을 크게 증가할 것이다. 1분기에 냈던 앨범들의 성적은 이렇게 쫙 있는데 사실 공연을 하려면 앨범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앨범이 이제 다 나오고 나서 이번 분기부터는 공연 그리고 MD 쪽으로의 실적이 늘어날 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월달 앨범 라인업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브와 JYP, SM 다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3월 달에 앨범을 내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는 미국 가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랑 왜 관련이 있지 하고 보니까 하이브 아메리카의 그룹이 이제 그 아리아나 그란데 소속사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방탄소년단 제이홉 이 솔로 앨범이 하이브의 실적을 견인해 줄 거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JYP, SM에서 앨범을 내고 그 앨범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번 분기에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2월 달에 앨범 성적 보시면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68만 장. 르세라핌의 신곡이 이번에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꼴찌는 YG예요. 그런데 오늘 주가는 또 YG가 잘 받고 있죠. 앞으로 흐름 체크해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탑픽은 하이브긴 한데 오늘 왜 YG가 올랐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르세라핌을 제치고 1위를 한 버추얼 아이돌이 있다고 해요. 그 지상파에서 음악 방송하잖아요. 거기서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돌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노래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 그룹이 국내 최초로 이제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 겁니다. 관련주를 보시면 YG 플러스가 이 버추얼 아이돌의 유통사였고요. DSC 인베스트가 이 아이돌의 투자사였고요. 또 굿즈를 판매하는 회사는 애니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관련주로 오늘 또 급등을 장중에 했고요. 낙폭을 좀 내는가 싶더니 다시 탄력 있게 오후장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세 종목 모두 다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지금의 시대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버추얼 아이돌이 1등도 하고 이렇게 관련주도 오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엔터사의 기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주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엔터주 시세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1등이에요. 그동안 가장 주가 조정을 깊게 겪은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7%의 상승을 좀 잘 지켜주는 구간, 그리고 증권가의 탑픽 하이브는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JYP 엔터는 5.6% 시세 계속 잘 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엔터주 계속해서 시세 이어갈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 보시죠.
자, 다음 섹터는 원전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강합니다. 수주 잭팟이 터진 원전주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복합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이제 개최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수주를 누가 따오느냐 이런 싸움이 또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억 원 가져왔고 BHI가 2,00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세가 가장 좀 탄력 있게 있던 쪽은 BHI고 BHI는 이 사우디 원전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대우건설에서도 475억 원 규모의 HRSG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좀 친환경적인 원전 기자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환경 기자재를 가장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는 BHI라고 합니다. 앞으로 흐름도 체크해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원전 쪽의 흐름을 좀 보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그 체코 정부가 웨스팅하우스를 그 원전 사업자에서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절대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파기환송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현대건설이 지난달에 불가리아랑 원전 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팍 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계약이 4월 달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인데 만약에 현대건설이 한 7조 원 정도 수주 금액을 이제 따오게 되면 현대건설이 올해 목표치로 뒀던 6조 원을 크게 넘겨서는 거기 때문에 그 수주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만 구체적인 수주 금액이 또 웨스팅하우스의 그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엮여 있고요. 관련 시장 흐름 좀 체크해 드리고요. 또 오늘 한전기술에 한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한전기술이 올해 실적 성장에 굉장히 뚜렷할 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올해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다는 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의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고점 대비해서는 시세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탄력 있게 자리를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두 종목 모두 다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됐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또 추가 상승 나오는지도 원전 쪽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책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조선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조선도 오늘 시세가 정말 좋죠. 오늘 다양한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가 죽으니까 다양한 섹터의 수급이 좀 분산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본 계약 임박에 주가도 두근하는 종목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카타르 잭팟 LNG선 본 계약 임박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하나오션이 나홀로 이제 카타르 LNG선 이야기가 없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LNG선 계약을 했는데 하나오션 너네만 왜 조용해? 이런 이야기가 올해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그 본계약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 하나오션은 그 척당 금액 아직 협상 중이고 척당 금액에서 가장 이제 고부가가치를 따온 회사는 현대중공업이에요. 근데 아마 이 두 회사보다는 금액이 조금 낮을 거라 해요. 그래도 어쨌든 LNG선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겠다. 계약 임박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체결하면 뭐 세론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LNG 생산업체 델핀과 함께 FLNG 슬롯 예약을 협의 중이다. 아직 예약을 협의 중인데 아마 계약을 체결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설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델핀과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진중공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강하지만 기자재도 시세가 나왔거든요. 세진중공업이 그 탱크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쪽으로는 세진이 너무나 독보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계속 탱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의 수익성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계열사만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 뭐 화나나 삼성 같은 그런 계열사에도 공급할 수 있을지도 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주 섹터 흐름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7%, 삼성중공업 4%. 너무 재밌는 점은 원전 종목들은 시세가 아침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조선주들은 움직임이 아침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라는 점입니다. 현대미포 조선까지 3%의 시세, HJ중공업은 오히려 탄력 있게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조선주들 체크해봤고요. 올해 전망이 좋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체크해드릴게요.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